안녕하십니까. 정영도입니다. 상황별 GPT 프롬프트 비교 실습에 대해서 이번 차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명령어를 넣는 작성 방법에 따라서 GPT가 응답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달라진 것을 비교 분석하는 수업입니다. 다양한 질문 유형을 실습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 전략을 하는 학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프롬프트 이전에 많이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를 문서화하는 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프롬프트의 비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GPT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 분석을 가지고 결과 차이를 비교 분석을 하게 되겠죠. 전략 학습은 목적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을 익혀야 되겠죠.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인식하기, 비교하기, 구성하기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겁니다. 프롬프트의 구조에 따라서 GPT 응답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저번 시간에 조금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비교하기, 다양한 질문 유형에서 실습해서 그 결과 비교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걸 공부할 것입니다. 구성하기는 목적, 형식, 청중, 즉 듣는 사람, 학생이나 그 다음에 뭐 회사원이나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맞는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수업은 총 50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의 목표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PT의 응답 차이에 간단한 소개를 하고 예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중독이 된 문제를 설명해 줘. 그리고 다양한 프롬프트를 비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분석 활동입니다. 이런 비교 분석에 대한 응답의 길이라든지 명확성이라든지 대상 적합성에 대한 항목을 분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설정한 주제를 세 가지 질문 형태로 해서 GPT에게 요청하게 되겠죠. 세 가지 질문은 일반형이냐, 아니면 조건형이냐, 청중형이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방법으로 가지고 오게 되겠죠. 프롬프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최적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죠. 목적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최적의 효과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따라와야 되겠죠. 질문을 설계하는데 프롬프트 작성 방식에 대해서 이 설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챗GPT에게 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뭐냐면 그냥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설명해 줘,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요, 스마트폰의 중독이란 에 대한 개념을 적게 되었죠. 그 다음에 주요 특징입니다.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금단 정산을,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뺐으면 앞에 제출해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성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스마트폰의 중독의 영역은
부정적인 영향, 신체적인 건강에서는 지력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수면, 손목, 정신 상태는 우울, 불안 형태, 사회적 관계는 친구 관계, 학업 지장은 이렇게.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중독의 영향에 대해서 나타낸 거죠.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를 SNS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보게 되겠죠.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제한을 앱을 하게 된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다. 알람을 최소화한다. 오프라인의 취미생활을 한다. 가족 지인과 시간을 늘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했는데 이거를 목차 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계율을 보여줘. 이렇게 하면 이 목차 계율을 하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목차 계율을 보여줘 하니까 이 보고서의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에 간단하게 일반형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조건형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은 스마트폰의 중독을 5줄로 간단히 설명해줘. 그러면 여기서 설명해줘 하니까 개념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됐죠. 근데 이 조건형에서는 5줄로 적어줘. 이게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5줄로 적어줘. 이렇게 하면 5줄로 적어달라 했으니까 이렇게 5줄로 아마 넣을 겁니다. 말합니다. 시간 조절이 어렵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의 일반형을 대해서 했었고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조건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청중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학생에게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설명해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생에게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설명해줘. 그렇게 하니까 대상이 현재 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명령어가 어떻게 됐냐면 5줄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너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줘. 너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해줘. 너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중학생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래 청중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오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보고서로 작성해줘. 왜? 청소년의 이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해서 위험성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학생에게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고서 작성이 되어 가겠죠.
그럼 서론 A4 한 장 분량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내용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되겠죠. 일반형과 조건형, 청중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형의 프롬프트의 특징은 길이, 일반적으로 긴 응답을 하게 되고 포괄성,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게 되었죠. 중립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학술성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설명해 줘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요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그 다음 제가 목차를 했을 때 보고서의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학술성, 객관성의 정보 이렇게 프롬프트의 특징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일반형 프롬프트의 특징은 이러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십시오. 조건형 프롬프트의 특징입니다. 조건형 프롬프트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아까 세 줄로 적어줘. 그 다음 개요를 적어줘.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약 조건을 이제 걸었습니다. 특정 형식이나 길이를 지정하게 된 거죠. 간결성, 이렇게 조건을 걸면 핵심 내용만 압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도,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 있다. 그 다음 구조화의 기준으로 볼 수 있겠죠. 조건형에서 이제 5줄로 적어줘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스마트폰의 중독을 5줄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아주 개요적으로 설명해 줘. 그러면 5줄로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요적으로 설명해 달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또 정의라든지 역량, 해결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더 짧은 문장을 요약하거나 발표형 문장으로 바꾸고 싶다. 저번 시간에 SN을 한다고 했을 때 글자 형태로 바꿔줬죠.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5줄로 간단히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SNS로 만들 것이다.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스마트폰에 게시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거에 따라서 조건형에 따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형은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하는 의미를 가지죠. 그 다음에 청중형의 프롬프트의 특징은 대상이 맞춰지게 되겠죠. 이 학생이 누구냐, 중학생이냐, 뭐냐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련성입니다. 청중에 그렇게 듣는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하면 되겠죠. 만약에 흡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건강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 참여도입니다. 청중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즘은 꼰대의 말과 MZ의 말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너무 이 수준에 낮게 이야기를 하면 쉽고 너무 수준이 위로 하게 하면 낮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글자 쓰는 것을 하게 된다면, 보고서를 쓴다면,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할 거냐를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응답 비교의 분석 항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응답 분석 항목을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왔습니다. 벌써 일반형입니다. 길이는 길고 조건형은 매우 짧고 청중형은 중간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언어의 수준입니다. 언어의 수준은 전문적이고 간결하고 쉬운 어미의 개념으로 되죠. 왜? 조건을 걸었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포함의 정보입니다. 광범위함을 핵심만을 관련성이 높은 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표현 방식입니다. 객관적이고, 왜?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니까 객관적이고, 조건형은 어떤 직접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겠죠. 청중형은 친근함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설명하는데 이게 내가 뭘 요구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좀 더 프롬프트 활용이 더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실습 활동 요약입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환경 오염, 스트레스, AI 윤리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형이라든지 그 다음 조건형이라든지 그 다음 청중형이라든지 이런 어미의 개념으로 하시면 되겠죠. 응답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수신하고요 항목별에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를 설정하고 프롬프트 작성을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효과적인 질문 설계를 전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챗GPT의 기본은 내가 누구고 뭐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알고 싶은 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개별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주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주제는 AI에 관계된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는 예를 들어서 산업체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산업체에서 관련된 주제는 거의 대부분 산업재해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 산업재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게 될 겁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일반형으로 작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설명해줘. 그럼 청중형에서 이 조건형을 먼저 가져오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적어줘. 아니면 SNS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줘. 그 다음에 청중형을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 어떤 조건을 걸어서 했을 때 이 청중형으로 말을 하면 되겠죠. 수집을 합니다. 응답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수집해서 PPT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만들어서 이 사서 신문에 낸다든지 아니면 공고판에서 게시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의 특성이 비교 분석하는 표를 이제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은 일반형, 이 조건형, 3 청중형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일반형의 프롬프트의 작성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어문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 중립적 표현을 해야 되겠죠. 특별한 조건이나 제약 없이 중심에 어떤 걸 할 거냐는 주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개방형입니다.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일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오염에 대하여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하여 설명해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전처럼 강범 이야기 이제 나오게 되겠죠.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오염의 종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빛 오염. 환경 오염의 결과는 지구의 온난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기후 영향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환경 오염에서는 일회용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 조건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환경 오염에 대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SN을 요약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SN으로 발송할 내용으로 5줄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환경 오염에 관계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의미로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청중형에 대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하여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설명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이제 정해졌죠. 그럼 설명해줘 하면 아마 앞에 서두에 5줄이 걸려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환경 오염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러워지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다음 환경 오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주부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주부 대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알려줘. 청년 주부 대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알려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청년 주부죠. 그러면 청년 주부니까 아주 젊잖아요. 그래서 이 오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부로서의 가질 수 있는 내용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그럼 여기서 SNS나 카드뉴스, 엄마 이 세트에서 자기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의미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보내면 되겠죠. 인스타그램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전달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일반형 프롬프트의 작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조건형 프롬프트죠. 조건형 프롬프트는 아까 제가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형은 쉽게 이야기하면 원하는 글자 수, 문단,
특정 형식, 아까 특정 형식은 했죠. 그래서 문단수, 시간적, 공간적 주제, 전문성, 포함할 요소, 제외할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 수도 한번 했고 문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주부 대상으로 SNS 카드 뉴스용으로 할 예정인데 3단으로 만들어서 보여줘. 요런 거의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만약에 어떻게 이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SNS 쓰시면 되겠죠. 청중형 프롬프트 작성입니다. 청중형은 주로 뭐냐면 응답을 받고 청중에 구체적으로 지정하는데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강사, 특강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령별로 고려해야 되겠죠. 지금 이하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의하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 그 다음에 노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보다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을 제시합니다. 어떤 영향을 주기를. 그래서 환경보호라는 거를 영향을 주기로 목적을 주시면 되겠죠.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관심사는 이미 유치원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달리 놓을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원 대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하여 특강을 할 것이다. 특강 내용은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사례를 가르쳐 주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먼저 유치원 대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걸 했겠죠. 주제가 지구가 아파요. 우리 함께 도와줄래요? 이렇게 했어요. 먼저 이런 특강 내용은 사례, 자동차, 그 다음 바다 서르기, 꽃가 벌구, 퀴즈놀이, 실천,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하여 설명해줘.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고, 직업, 관련 여러분들 회사에 근무했을 때 산업재해 가장 중요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문제점은 본인의 건강, 생계가 위험이 있죠. 생산에 회사에서 보면 차질이 생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전체로 보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방 방법은 여러분들 다 회사에서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비 착용이라든지 이 기계 정비라든지 근로시간 관리, 산업재해 보상제도나 산재에 대한 이렇게 이제 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주제로 제가 물었습니다. 묻고 난 다음 이거를 요약 카드 뉴스 형태로 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으로 만들어줘. 요약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으니까 5장 분량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1장 분량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분량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러면 요거를 SN 식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게 보겠습니다. SN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러면 자기가 SN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이런 의미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연령대로 적는 나이에 맞게끔 이제 했었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여러분들 답을 알 수가 있겠죠. 프롬프트의 효과성과 평가 기준은 목적에 부합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 10점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그 다음 구체성, 간결성, 맥락 제공을 하게 되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응답 분수의 워크시트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 비교 학문, 길이, 명확성, 정문성, 적합의 유용성 등을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 작성 방법입니다. 작성 방법은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쓰겠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의 대상으로 쓸 것이다. 어떤 목적으로 쓰는데 어떻게 키포인트는 뭐로 정한다.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프롬프트의 개선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용어를 초등학생에게 플라스틱 오염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5분 발표형으로 설명해 줘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주제가 됐죠. 플라스틱 오염. 대상은 누구예요? 초등학생. 어떤 5분 발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플라스틱 오염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5분 발표용으로 설명해 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분 분량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재미있게 인사 30초, 플라스틱 바다로 가면 1분, 바다의 생물이 겪는 거, 거북이, 그 다음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뭘까요? 그 다음 1분, 간단하게 30초. 이렇게 해서 5분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의미의 개념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프롬프트의 구성입니다. 구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성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역할, 맥락, 그 다음 가제, 형식, 어조 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각 요소에 명확한 지정할 수 있도록 원하는 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의 구성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생 대상, 그 다음에 5분 가량, 세 번째 강의, 그러면 강의에 관계되는 의미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급 프롬프트의 기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급 프롬프트의 기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첫 번째 만들고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계속 질문해 가는 거예요. 원하는 형태의 예시를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페르소나를 설정해야 됩니다. 어떤 역할, 네가 GPT가 너가 뭘 할 건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피드백 루트를 해야 되겠죠. 응답 받고자 하는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는 형태는 아까 했죠. 예를 들어 산업재해의 종류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종류가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종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데에 방안을 만들어 달라. 네 번째는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다섯 번째는 발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종류를 알려줘. 그러면 사고에 의한 작업질량에 대한 그 다음 진동에 대한 중독, 출퇴근에 대한 심리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극 관련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극 관련 질병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줘. 근골격계 질환은 이렇게 호흡기 질환, 그 다음 화학적 중독 예방, 소음, 진동, 기막이, 정신질환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심혈관이라든지 그럼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언제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호장비.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나타난 골격격 질환을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 제안하는 걸 보고서로 만들어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단계가 걸치게 된 거죠. 그럼 서론, 본론, 이렇게 발생 원인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챗GPT 활용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 가지를 한목에 다 쓰는 것보다도 챗GPT는 아주 단계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들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공하고 퍼레선을 설정하고 특정의 역할을 부여하고 피드백을 주게 된 것이겠죠. 과제 안내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이라면 일반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형이 있죠. 조건형이 있고, 세 번째는 청중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유형을 프롬프트로 구성해 보시고, 그 다음 비교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응답 결과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1, 2, 3 문제를 가지고 비교표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줄 겁니다. 비교 분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출하시면 과제가 제출이 되는 것이겠죠. 과제 예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럼 일반형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형이죠. 세 번째는 청중형이죠.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비교 예시입니다. 길이의 전문 이해도를 비교한 표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비교 분석의 예시입니다. 가장 프롬프트를 그 이유를 보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프롬프트 설계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체크리스트. 목적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다음 두 번째, 고려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형식입니다.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맥락을 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프롬프트의 설계 실무 적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들 학생일 경우에는 과제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직장인 분들은 어떤 과제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 다음 정보도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분석 작업을 해야 되겠죠. 트렌드 경량, 창의적인 작업. 그래서 다음 차시부터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통계 처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통계 처리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활용 방안들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좀 겉들여야 되겠죠. 이상으로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셨습니까? 그래서 비교 분석, 전략 수업, 실습, 경험, 미래 학습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따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